이러려고 한국 온 거야? 일본과 한국은 가까우면서 먼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게 있지만 정서적으로 멀리 있는 나라죠. 일본에서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한 한 학생이 한국의 학생으로 인해 인생이 바뀐 경험을 했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으로 작은 차이가 어떻게 한 학생의 인생을 바꾸게 했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죠. 사연 채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듣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후쿠오카에 살고 있는 유리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 후쿠오카의 유리 씨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6년 전 저희 인생을 바꿔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유리 씨의 인생을 바꿔준 경험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4학년생으로 한국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많은 친구들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친구도 없는 외톨이에 집에만 숨어 지냈어요. 중학생 때까지는 후쿠오카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에서 조용히 지냈는데 아빠 직장 문제로 졸업을 하며 후쿠오카 시내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빛나는 도시에 신이 나고 설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꾸미는 것도 모르고 엄마와 같이 1년에 한 번 쇼핑을 갈까 말까 했고 제가 입는 옷들은 모두 언니에게 물려받아 입었거든요.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당연했던 일이었고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에게 투정을 부리는 것조차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도시에 와서 잠깐 본 번화가에서 또래들은 친구들끼리 쇼핑을 다니고 각자 스타일에 맞춰 옷을 입고 다니는데 저와 비교가 되었죠. 그러면서 한숨만 나왔어요. 어울리기 위해서는 같이 쇼핑도 다니고 옷을 사야 하는데 저는 용돈도 부족하고 제일 큰 문제는 자신감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걱정만 가득 안고 처음 등교한 학교에서도 저는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친구들에게 저는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시골에서 왔다는 이유로 친구들은 저를 촌스러운 아이라 불렀어요. 단발이 어울리지 않는다던가 유행어를 모르면 그것도 모른다며 큰 소리로 놀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놀려주기라도 하는 게 오히려 고마운 거였어요. 놀리는 것도 잠시였고 이후에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하루는 이동 수업 교실이 바뀌었는데 저에게만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바뀐 교실을 몰라 결국 지각을 했고 선생님에게 혼이 났죠. 그날은 조별 수업을 했는데 같은 조가 된 친구들은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시 돌아가고 싶었지만 겨우 직장을 구한 아빠를 보니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시골보다는 수입이 나아졌다며 엄마가 좋아하고 있었고 아빠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아빠의 환한 모습을 깨는 것이 두려워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죠. 혹시나 아빠 때문에 제가 힘든 모습을 보면 분명히 시골로 다시 돌아가자고 할 게 뻔했거든요. 그러다 상위권을 유지하던 성적도 점점 떨어지더니 결국 나중에는 중하위권으로 내려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집에 오는 길에 몰래 울다가 집 근처부터는 눈물을 꾹 참고 웃으며 들어갔어요. 그렇게 힘든 날을 보내다 수학여행을 간다는 가정통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여행지는 한국 부산이었는데 수학여행을 가서도 투명인간처럼 혼자 지낼 걸 생각하니 너무 두려웠거든요. 친구들은 벌써부터 누구와 방을 쓸지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저에게는 같이 방을 쓰자거나 하는 말도 없었고 쓸쓸히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죠.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수학여행을 빠지려고 했어요. 두꺼운 책 사이에 가정통신문을 접어서 숨겨두었죠. 그런데 다음날 밤 언니가 우연히 책장에 책을 꺼내다 숨겨둔 가정통신문을 발견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혹시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해주지 못할까봐 말하지 않고 가정통신문을 숨겨둔 거냐 화를 내셨어요. 아빠는 언니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돈 걱정은 하지 말고 학생답게 투정을 부려달라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제가 너무 일찍 철이 든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죠. 여유로운 집에서 태어났다면 이렇게 빨리 철이 들었을까 다 본인 탓이라며 앞으로는 그런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를 다독였어요. 그런 아빠를 보며 저는 더더욱 학교의 일을 말할 수 없었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죠. 아빠는 저에게 수학여행 경비와 함께 그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액수의 용돈까지 챙겨주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직장 동료에게 사정사정해서 겨우 힘들게 빌렸던 돈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이 먼저 방을 배정하고
남은 곳에 저는 겨우 짐을 풀 수 있었어요. 수학여행은 시작부터 최악이었죠. 다음날 수학여행 일정으로 한국 자매학교에 방문하여 한국 학생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왜 이런 행사를 하는지 마음에 들지 않았고 학교에서 이러려고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온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적극적이었죠. 다 함께 강당에 모여 선생님들은 인사와 함께 자매학교 학생들과 짝을 이어주셨어요. 동갑인 여자친구와 짝이 되었는데 저는 한국인들도 저를 촌스럽다 생각하고 싫어할 것 같아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싫으면 나랑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적어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짝이 된 친구는 전혀 싫지 않다고 했어요. 저를 보더니 예쁜 친구가 짝이 되어 기쁘다고도 했어요. 그 친구는 한국 학교를 구경시켜주겠다며 제 손을 잡고 나갔어요. 한국 학교는 일본과 크게 다를 것은 없었지만 정말 오랜만에 또래 친구와 함께 학교를 걸으니 기분이 좋았죠. 울상으로 있던 제가 학교를 둘러보며 웃으니 짝이 된 친구도 저를 보며 웃었어요. 마음이 조금 편해진 우리는 서툰 일본어, 영어와 함께 핸드폰 번역기를 통해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친구와 제가 똑같이 유리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죠. 유리는 정말 기뻐하면서 제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방방 아이처럼 뛰었어요. 수학여행을 와서도 외톨이처럼 혼자 지내던 저에게 너무나 따뜻하게 챙겨주는 유리를 만나니 마음이 정말 안정이 되어갔어요. 3시간 정도 자매학교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본에서의 일은 마치 지나간 일처럼 되어 있었고 저는 그때 완전히 그 아이와 다른 세상에 빠져 있었어요. 나중에는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학교에서의 일들을 유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괴롭힌 것과 수학여행 가정통신문을 가족들 몰래 숨겼던 것까지도요. 유리는 진심을 다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고생하시는 부모님까지 생각할 정도로 어른스러운 대단한 사람이라 칭찬까지 해줬죠. 오히려 저희 단점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전부 칭찬해주기 시작했어요. 단발머리가 참 잘 어울린다. 일본 유리는 웃는 얼굴이 예쁘다 말이죠. 일본에서는 매일 너는 촌스러워. 웃는 게 못생겼어. 목소리도 작다는 등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말을 듣다가 진심으로 저희 눈을 바라보며 차분히 응원해주는 말에 참았던 눈물이 흘렀어요. 유리는 저를 안아주더니 그 아이들이 나쁜 아이들이지.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며 진심을 다해 저를 위해 울어주었어요. 둘이 펑펑 울고 다니 눈이 개구리 눈처럼 부었는데 둘이서 서로의 눈을 보고 한참을 웃었죠. 참고 있던 걸 터뜨리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그리고 유리와 계속 있고 싶어졌고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정해진 시간은 다가왔고 결국 우리는 3시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야 했어요. 이 3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3시간이라고 단언할 정도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죠. 유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며 우리는 꼭 다시 만날 거라 했어요. 이제는 떨어져 있어도 친구라면서 유리는 SNS 주소를 알려주었고 일본으로 돌아가서도 연락을 하기로 약속도 했어요. 저는 유리와의 만남 이후로 점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의 단점을 가지고 놀리는 친구들의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죠. 유리 덕분에 저희 자존감도 단단해져 갔고 이제는 학교 친구들이 놀리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그 친구들이 더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약한 사람들을 밟으면서 본인들이 우월감을 느끼는 멍청이들 같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모든 게 유리 덕분이었어요. 자신감을 가지라고 응원해주고 저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항상 이야기해 주었으니까요. 일본은 저를 물리적으로 태어나게 해준 곳이지만 한국은 저에게 생명을 준 곳이라 말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유리와 한국에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 후쿠오카의 유리 씨와 함께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수학여행에서 만난 친구와의 인연을 시작으로 자신감을 얻고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니 정말 놀랍고 뿌듯합니다. 한국에서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채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도 좋은 사연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